미래창조과학부가 어제 LTE 할당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과연 통신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안 이슈 진단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의 이동섭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가지 방안을 내놓았다고 들었는데요. 각각 네.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것이 각각 또 통신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일단 1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 1.8GHz 대역 중에서 KT가 쓰고 있는 대역에 인접해 있는 흔히 말하는 D블럭이라고 부르는 주파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방식인데 1안은 그 D블럭을 배제하고 나머지들만 경매하는 방식이고요. 2안은 똑같이 그 D블럭을 배제하고 나머지를 경매하는데 아무런 참여 제한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1안이나 2안이 선정이 되면 KT는 아예 D블럭을 입찰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KT에게 굉장히 불리한 안이 되는 것이고요. 3안은 D블럭도 함께 경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KT는 D블럭에 참여를 해서 D를 가져가서 광대 역할을 이루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안이 바로 3번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이나 5번이 더 중요한데요. 4번 같은 경우는 1번과 3번을 모두 시행해서 금액이 높게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정해진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승자의 저주가 흔히 말하는 승자의 저주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안이 4번 안이고요. 5번 안이 저희가 보기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 같은데 요거는 1.8GHz 대역을 세분화해서 경매를 하고 KT나 SKT, 그 다음에 나중에 LG U+도 모두 광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파수를 잘 분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5번 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번 안이 현실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할당을 통해서 광대 역할 가능성이 가장 커진 KT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 가지고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일단 KT가 1.8GHz 대역의 D블럭을 가져가게 되면 인접 대역을 합쳐서 상하향으로 35MHz 대역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설비 투자 없이 바로 광대 역화가 되면서 통신 서비스의 속도가 현재 75Mbps인데 100Mbps로 약 한 25% 이상 30% 가까이 속도가 그냥 증진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KT의 기존 고객들은 단말기 교체 없이도 바로 100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KT가 D블럭, 즉 1.8GHz 대역의 인접 대역을 가져가는 것은 KT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입찰 금액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승자에게 저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튼 3안이 됐던 4안이 됐던 5안이 됐던 입찰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텐데 이 낙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예. 지난번 경매에서 참고로 4,500억을 처음 시작 가격으로 했는데 경쟁이 붙으면서 9,900억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번에는 최소한 조 단위가 넘어가지 않겠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KT가 D블럭, 인접 블럭을 가져갔을 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경쟁사들은 그걸 막아보려고 하거나 또는 아주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 KT에게 넘기려고 할 테니까 당연히 좀 조 단위 이상의 굉장히 높은 금액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배당주의 매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변동성이 큰 장에서 배당주의 매력 때문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네. 통신업종 전반적으로 보자면 어떤 투자 의견을 주시겠어요? 전반적으로는 원래는 중립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수 부분이 워낙 좀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 방어적인 성격이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섹터로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SK텔레콤도 올해 9,400원 정도의 배당이 예상되고 KT도 2,000원 이상, 그다음에 LG도 약 300원 이상의 배당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는 가입자도 좋고 매출도 좋고 이익도 늘어나고 배당도 좋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투자 매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꼽고 계십니까? 일단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인데다가 안정적인 주식을 찾는 상황에서 통신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에서 가장 자유로운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유는 지속적으로 마켓쉐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가입자도 늘고 말씀드렸던 배당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라는 게 좋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좀 포인트로는 자회사로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올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까지도 좋아져서 전반적으로는 통신주 중에서 가장 재무구조라든지 영업실적, 기타 배당 등등의 매력이 골고루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발표된 이 미래창조과학부의 LTE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이후에 통신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SK증권의 이동섭 팀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